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습니다. 특히 외도 초기에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바람 피운 게 걸린 것도 아닌데 또 본격적으로 불륜이 진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떡하지, 내가 이게 왜 내 감정 조절이 안 될까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때, 썸을 타기 시작한 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막 고뇌에 차가지고 얼굴이 흑빛이 되고 살이 빠지고 막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가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러는 건 죄가 아니야, 내가 이럴만 하다니까, 내가 저지른 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이렇게 점점 뻔뻔해지는 거죠. 처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때 거기서 감정을 좀 자제를 하고, 특히 감정이 있더라도 육체적 관계로 진전되는 거를 자기가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으면 불륜으로 진전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레는 감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그 관계가 심각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 간에 술이 있고 밤이 있는 이상 이성 간에 친구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감정을 꼭 육체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끈적끈적하고 막 이런 관계가 되면서 불륜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게 점점 이렇게 하게 되면 할수록 죄책감도 점점 줄어들고 그 불륜 관계를 끊어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불륜을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정리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본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아, 나 이제 외도 그만두고 싶다, 불륜 그만두고 싶어요, 저 여자랑 헤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라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상간녀를 정리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성격적인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결핍이 있는 남자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결핍이 되는 거잖아요. 크게 애정 욕구 결핍과 인정 욕구 결핍, 그리고 성욕의 결핍이 있을 것 같아요. 인정 욕구는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애정 결핍, 인정 결핍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아니면은 많이 받았어도 아주 유별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이거를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남편의 인정욕구, 애정욕구가 크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거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언제 남편 맨날 우쭈쭈 해주고 너 잘났다, 너가 최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연애 초기에나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이렇게 결핍된 애정욕구를 채워주는 여자를 밖에서 딱 만나버렸다. 밖에 있던 어떤 여자가 당신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당신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 인정욕구, 애정욕구가 결핍된 사람들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이 여자가 있어야만 나의 존재를 인정을 받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어야만 나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니까 나중에는 저 여자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성욕의 결핍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욕구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또 바람이 나기도 쉽고 상간녀를 끊어내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집에서는 와이프랑 한번 하려면 내가 온갖 노력을 해야 되고 막 쫄라야 되고 구걸을 하다시피 해야 겨우 한번 와이프가 한번 해주는데, 밖에 있는 여자는 막 어디서든 막 빤스 벗고 달겨들고 차 안이든 어디건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막 다 해줘. 지금까지 와이프랑 했던 성관계와 상간녀랑 했던 성관계는 완전 차원이 틀려. 야동에서나 보던 거를 이 상간녀가 나한테 막 다 막 해줘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안 그래도 욕구 불만이 있던 남자들은요, 처음에는 양다리 걸칠 생각이었겠지. 가정생활도 충실히 하면서 저 여자랑 섹스만 즐겨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요, 남자들은 호르몬 자체가 그렇대요. 이게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여자, 성관계를 자꾸 하는 여자에게 애착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게끔 이 남자 자체가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여자랑 성관계를 하면 할수록 정서적으로도 깊어지고 이 사람에게 책임감도 발동을 하고, 이 사람 없으면 남자로서 나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내가 와이프에게 남자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밖에 있는 이 여자에게는 내가 남자로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생동감이 들어, 이 여자와 섹스할 때만 내가 참 행복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밖에 있는 이 여자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자는요, 우유부단한 남자예요. 우유부단한 남자도 상간녀랑 헤어지는 건 알겠는데 못 헤어지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헤어졌다고 말만 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간 지가 지금 벌써 1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장애가 있고 뭔가 착한 남자 컴플렉스 같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딱 끊는 걸 못하는 분들이에요. 마음이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을 잘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꾸 생각을 해주니까 이 상대방의 감정까지 헤아려 주느라고 단호하게 이별을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한테나 감정이입하고 와이프 감정이나 좀 읽어줄 것이지. 밖에 나가서 상간녀한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상간녀 그 감정에만 치중을 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요, 상간녀랑 헤어져야 되는 건 알겠어, 심지어 이 여자가 나한테 독이 되는 것도 알겠고, 객관적으로 이 여자가, 내가 처음에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지금 보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좋은 여자도 아닌 것 같아, 내 인생 망칠 여자야 라는 거를 알면서도요, 이 불륜 관계가 오래될수록 이 여자의 사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여자의 경제 사정, 이 여자의 상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이 여자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도 막 잘 알고 있어. 거기에 많이 감정이입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여자를 떠나버리고 나면 이 여자가 얼마나 슬퍼하고 망가질까. 내가 이 여자에게 그동안에 돈을 한 달에 200씩 썼었는데 내가 주는 200 없으면 이 여자 생활이 안 될 텐데, 그럼 너무 불쌍하고 비참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여자의 사정까지 다 헤아려 주면서 그거를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헤어지긴 뭘 헤어져. 헤어지자고 했다가 또 이 여자가 눈물 흘리면서 당신 없으면 나 못 사는데 하면은 또 쪼르르 달려가서 달래주고, 그러다 보면 또 물고 빨고 하면서 성관계로 이어지고, 성관계를 자꾸 하면 할수록 더 끈적끈적하고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리지 헤어지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적질적하게 그렇게 만났을 때마다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헤어져야지 헤어져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육체적 관계를 맺고 이상하게 정서 교류를 해가면서 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불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헤어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또 저 여자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려가지고 나 없으면 자꾸 죽겠다 그래서 진짜 저 여자가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못 헤어지겠다, 막 이딴 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면 한테 제가 그냥 단호하게 결심하셔라. 그리고 물론 이 여자를 걱정하고 이 여자가 슬퍼하는 거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또 나도 저 여자를 사랑했었으니까 또 자꾸 연락하고 싶고 걱정이 되고 만나고 싶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 당연한데 마음에서 끝나야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마셔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바로 헤어지는 거다. 맨날 말로 헤어지자고 말하고 쪼르르 달려가고 자꾸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전화통화하고, 그게 못 헤어지는 거지 않냐. 행동을 멈추셔라 라고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상간녀를 끊어내지 못하는 남자는 회피형 남자입니다. 우리 회피형 남자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마 회피형 남편이랑 사는 분들, 우리 남편은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피고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했지를 않아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회피형 남자들이 의외로 바람도 잘 피우고요, 또 이 여자를 끊어내지를 못해요. 정리하자고 저 상대방에게 나쁜 놈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갈등이 벌어지는 거를 극도로 회피를 하다 보니까 이 상간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이 상간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니까 헤어지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 상간녀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상황이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회피형 남자는 불륜을 시작할 때도 속 시원하게 너 나랑 사귀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회피형 남자는 처음에 관계를 시작할 때도 단호 이렇게 확실하게 너 나랑 사귀자, 내 마음을 받아줘,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약간 이렇게 어물쩡하게 네가 여자가 먼저 다가와서 땡겨야지만 마음이 동하고 몸이 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를 찰 때까지 기다리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해벌레하게 행동을 하면서 만나자 그러면 또 가서 만나고 또 헤어지자고 말 안 하고 여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애매모호한 관계를 이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진짜 아내분이 나서서 상간녀를 떼내고 남편은 배제하고 상간녀와 내 문제다 생각하고 상간녀를 대적해서 상간녀를 물리쳐야 되는 거지, 남편이 상간녀를 정리하기를 기대를 하면 세월아 내월아 5년 10년이 지나도 아마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 남자들, 뭔가 결핍이 있고 우유부단하고 회피형이고 이런 남자들이 상간녀를 막 엄청 사랑하거나 상간녀가 없으면 막 못 살겠거나 상간녀랑 미래를 함께 하려고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지 못해서 우유부단해서 그냥 좋으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외도를 끊어내는 거는 중독을 끊게 하는 메커니즘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한테 야, 술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너 지금 그 상태에서 술 먹으면 너 진짜 암 걸려서 너 죽어. 너 진짜 한 번만 더 술 먹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로 설득하든 감정에 호소하든 협박을 하든 이 알코올이 이미 중독이 된 사람은요, 그런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요, 또 술이 앞에 놓이게 되면 병나발 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도도 너한테 이 사람,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이 외도로 인해서 네 인생이 얼마나 나락에 떨어질 건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 여자가 얼마나 해로운지 설명을 하고 난리를 쳐도 드자비를 해도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을 끊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끊어내는 것처럼 술을 아예 그 사람 앞에서 치워버리고 술을 접하지 못하는 격리시설에 넣어버리는 것처럼요, 상간자를 쳐서 상간자를 다시는 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이 중독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상간녀를 직접 상대하셔야 이 남편의 중독이 해결이 되지,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고 제가 쓴 칼럼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